네, 갈등도 풀고 어려운 사안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삼다일보와 제주팟닷컴이 공동 기획 제작하고 있는 몽케지마랑 푸는 것도 제주 몽푸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몽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박수부터 치고 보는 우리 패널분들 아주 리액션이 좋습니다. 네. 더위는 좀 한풀 꺾였습니다만은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아닐까 싶은데 뭔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신문기사나 TV 보도 내용만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좀 감이 잡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어려워하시는 그런 도민분들 많으십니다. 뭘 하자는 건지, 이걸 왜 하자는 건지, 이걸 언제 하자는 건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쾌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또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도민들의 시야를 뻥 트이게 할 저희 몽푸제, 오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얘기 해볼 텐데요. 이분들과 함께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뜨거운 방송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 강민철 단장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계 방향이라고 했는데 시계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제 기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제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 모셔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패널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결성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이제 도민운동본부 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맡고 있습니다. 네, 좌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가 높은 겁니까? 이 본부장이 높은 겁니까?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데, 집행위원장. 네. 예, 대표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네.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러 단체가 같이 결합된 이제 약간 실무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중심으로 이제 어쨌든 조직을 이렇게 총괄하고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높다 낮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네, 우문현답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관봉 제주도 이장협의회장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회장 임관봉입니다. 저희들 이장들도 그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이 오늘 이제 방송 인터뷰 이게 첫 데뷔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많이 떨립니다. 긴장되고. 네, 이장님의 이렇게 좀 첫 방송,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 마지막 패널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강창민입니다. 저도 이런 팟캐스트, 유튜브는 많이 봤는데 보긴 봤는데 직접 여기 와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기는 처음이고요. 좀 많이 긴장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된 다양한 어쨌든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한 20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들어갈 때 우리 특별자치도 만들어질 즈음에 제가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많은 이런 논의들이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음. 좀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어쨌든지 간에 같이 한번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에 입사하실 때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갓 되던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막 논의가 불붙기 시작할 때는 네, 이제는 지금 시니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만은 아직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민심에 대해서 우리 사실 네 분이 서로가 다른 분야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여러 연구라든가 시민 운동, 기초 자치의 수준에서 역할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민심에 대한 동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걸 파악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장님께 먼저 요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전담 팀이 꾸려졌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년 동안 그 도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보통의 연구 용역은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보고회 정도 했지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보면 연구 어떤 결과마다 도민 여러분께 그 연구 내용을 알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연구 용역진에 했고 무엇보다 이제 도민 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연령별, 성별 다 분포도를 감안해서 이제 구성된 도민 참여단에서 네네. 제주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뭔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도내에 3개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 부분들이 행계위에서 받아들여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도지사께 권고를 했고 도지사는 이 부분들이 도민들의 1년 동안 과정에서 나온 그런 수기 토론을 과정에서 결정된 이 부분은 도민의 뜻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고 이런 부분을 갖고 올해 7월에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제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 때 이제 7월 25일이죠. 그 회의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그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건의를 드렸고 이제 도의 의장님과 이제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31일이죠. 31일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을 뵙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요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때 장관님께서는 신속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전국 그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그 이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이제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주민투표가 제주 지역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전국에서도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민사회의 어떤 그동안 2010년 이후 쭉 이어져 왔던 도민사회 염원들이 이제는 도민들의 어떤 의사를 결집하는 이런 그 도민운동본부도 설치가 되고 있어서 지역 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조만간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단장님 제 얼굴이 잘생겨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말씀을 하실 때는 제 얼굴만 보지 말고 나머지 세 분의 패널의 얼굴과 마주 보면서 눈빛도 좀 교환하시고 따뜻한 눈빛도 좀 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더 방송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어쨌든 지난 과정을 우리 저 강민철 단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리를 해주시면서 도민운동본부 결성 지난 12일 요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또 좌광일 위원장님께 또 요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의외의 모임입니다. 조합이.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이제 뭐 해군기지라든가 뭐 영리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늘 대척점에 섰던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이게 제주의 어떤 주민자치 역사상 이게 유래가 있었던가? 제가 과거 사례를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모이게 된 겁니까, 이거? 아주 그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단체, 보수 단체, 뭐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단체까지 이렇게 전부 이제 총망라된 그 하나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같이 이제 네. 뭉쳐서 연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연대체가 구성된 거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제 파격적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7월에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 스스로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네네. 그 대안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 이렇게 어쨌든 도내에 있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죠.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출범 시기일 때는 총 26개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31개 단체가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주민투표 성사시키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이렇게 집중할 계획이고요. 주민투표 공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네. 도민들이 요구하는 이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는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임관봉 이장님. 예. 실제로 우리 그 지역민들, 우리 주민분들이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요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그 12개 읍면에 그 172개리가 있습니다. 172개리. 예, 예, 예. 그래갖고 지난 그 19일에 그 제주 투표자주도 이장 협의회 우리 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임원 워크숍에서 그 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하고 제주도정 정책, 그다음에 지역 리더로서의 이장의 역할에 대한 그 이 주제로 임원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각 읍면별로 그 협의회장들이 전부 참석해서 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그 이 교육도 하고 리더에 대한 그런 그 주제로 갖고 이제 토론도 하면서 이제 지역에 돌아가면은 각 마을 리장님들하고 그 얘기하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 행정체제 개편과 우리 그 읍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초단체 자치단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이 우리 제주도 이장협의회에서 공통된 그 목소리는 그겁니다. 이번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든 이 결론을 내리자. 어떻든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네, 이번에. 내려보자. 그리고 이런 이 마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이번에는 한번 결론을 내보자인데, 그러면 혹시나 결론을 내리자 그 밑에는 기왕이면 갔으면 좋겠다. 아, 그렇지만 지금 요런 가는 게 많은 쪽으로 겁니까? 결론을 내리자는 거죠. 가는 쪽으로 결론을 예, 내리자. 네, 이렇게 바닥 민심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지방행정 전문가이신 강창민 박사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뭐 아까 여러 가지 뭐 세미나, 토론회 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도민들 이렇게 만나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도민 사회의 층위에 있어가지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어떤 열망, 이게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더 나아가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하자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제주도의 제일 중요한 저는 아젠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그 책임과 어쨌든
역할이 막중하다고 일단 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작년부터 네. 저희들 어쨌든 도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좀 어떤 부분이 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제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자광일 대표님도 이제 앞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주민자치연대하고 그리고 우리 저 주민자치협의회 전체 우리 도협의회하고도 공동으로 저희들 4개 시군 이렇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설명회도 한 바 있고요.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세분화시켜서 뭐 균형 발전 부분,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부분, 그리고 뭐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특히나 도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는 우리 삶의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이제 그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도민들이 알아야지만이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나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이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아하. 그래서 열심히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잘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드디어 2024년 8월을 기점으로 이게 기존과는 다르게 사뭇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좀 뭔가 올라간 게 아닌가. 비행기로 치면 이게 좀 이륙 결심 속도. 이제 이륙을 할 건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런 그 정도의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까 강민철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제주도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공론화위원회라든가 행정체제 개편일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델을 정했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오영훈 지사 도정이 이거를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4개 시군 체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번에는 3개 체제죠. 지금과는 좀 약간 다른 구조인데 일단은 요 구조가 어떻게 도출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도민들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시라는 그 하부 행정기관을 둬서 그 최소화해보자, 부작용을 최소화해보자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행정시 체제는 그 법인격, 즉 그 본인 스스로 이제 책임과 권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자치권이 없는 자치단체가 아님으로써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의 공론화 결과를 보면 그 수기 토론 과정에서 결과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이 이제 64.4%가 나와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시 체제는 이제 그 한계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제주 지역을 몇 개 시로 만들어야 몇 개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야 앞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3개 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그래서 한 55% 정도 이 부분이 나와서 이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이제 3개 시 설치로 이렇게 도민 여러분께서 수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가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그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를 두는데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 행정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들이 어떤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책임 행정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민원 처리가 그만큼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는 이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민주성이라든가 참여성 이런 부분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부분을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행정시에서는 위원회를 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어쩌면 참여성이 약화돼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어떤 참정권의 제한이라든가 어떤 민주성의 약화가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되면 이런 민주성 약화라든가 주민 참여성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도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도청만 찾아가야 해결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그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편의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 개 시가 서로 다른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뭐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행정을 펼친다면은 경쟁이 이게 또 불가피하겠네요 이게. 근데 경쟁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 있지만 아까처럼 그 말씀 중에는 아마 자치단체 간에 좋은 정책을 마련하면 서로가 그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혜택을 누가 보느냐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도민들은 더 많은 그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단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법인격. 사실 뉴스를 봐도 우리가 법인격. 물론 법인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이 법인격을 갖춘 행정시. 아니 지금도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 다 있는데 지금이랑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법인격이 있으면. 재밌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이 뭐냐? 기본적으로 법인이라 하면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쟁소를 하잖아요. 네. 그 쟁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행정시인 서귀포시 제주시는 법적인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실제 그런 쟁송의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쟁송의 주체는 제주도만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실제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아예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인이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하면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듯이 다 이제 그 각종 법령에 제시된 규정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는 그러한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그 가장 핵심이 이제 그 자치 입법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도 없고 네. 이게 자치 입법권인데요. 그다음에 자치 재정권 뭐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거나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 조직권 뭐 이렇게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게 가장 핵심이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예, 나타나는 거죠.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자 대표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아까 크게는 자치 조직 인사권, 그 다음에 자치 입법권,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에 대한 권한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그러한 법인격을 갖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다시 갖겠다는 그러한 맥락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선 5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금민 도정 때부터 이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행정체제 개편이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단어가 어려워. 일단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행정체제 개편을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추진을 했었던 개헌 논의와 좀 빗대 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 제주도에 크게 보자면 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개헌 논의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이해가 더 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게 꾸준히 논의가 돼 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마치 개헌 논의처럼. 근데 늘 이게 원점이었는데 결국은 뭔가 이게 개헌 논의처럼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처럼 툭 던지고 에이 안 되면 말지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도민들 입장에서 약간 좀 필요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진짜 이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꼭 과감히 종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그겁니다. 행정시 체제라는 부분은 이제까지 쭉 그 지나온 과정이 보면 아까 가장 중요한 입법권, 재정권, 그다음 뭐 조직 인사권 이런 부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 행정시에다가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도 만들었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시에다가 기능과 권한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고 그래서 행정시가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안 됐던 부분들이 아까처럼 자치권이 없어서 법인격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시에서 온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으려면은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귀결되는 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그러면 이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논의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된 이후에 2010년부터 쭉 이제까지 그 각 그 선거 공약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런 논의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건가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면 이제 지방자치 30주년이 되고 그다음 2026년이면 특별자치 2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차제에 도민들의 어떤 역량을 결집을 해서 그동안 우리 특별자치 도민들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특별자치의 어떤 모델의 확산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어떤 선도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을 이제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 차제에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을 결정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를 빨리 종결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면 저 제주특별자치도 22주년에 뭔가를 바꾸려면 좀 약간 이상해. 20주년에 바꾸는 게 이게 제일 사실 요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웃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었다. 늘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왕적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하면서 그 시 단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많이 도로 가고 특히나 이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 집행에 있어가지고 속도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거고 사실 그를 통해 가지고 좀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많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특별자치도 20년을 돌아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게 개발과 보전에서의 우리가 가치 충돌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늘 제왕적 도지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그 성과도 있었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외형적 지표로만 보면 뭐 인구도 급증을 했고 관광객도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뭐 제주의 GRDP라도 이렇게 증가했고 뭐 제주도 예산도 엄청 많이 늘었죠. 뭐 이렇게 지표로만 보면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나아졌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귀결이 됐느냐, 귀속됐느냐 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성장의 열매는 소위 뭐 대자본, 일부 대자본, 뭐, 그리고 네. 대기업, 그리고 면세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도민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좀 무분별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중심의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환경과 이제 경관이 이제 훼손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에 의한 결정보다는 도지사의 어떤 이제 모든 권한이 이렇게 도지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네, 네. 도지사의 어떤 의중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제 비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과부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을 다 현안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소한 민원까지도 제주도로 쏠리는 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이렇게 어쨌든 집회 시위가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청 앞에서 다 도청항으로 문현로에서 가는 이제 그런 게 지금 10여 년째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행복도 만족도가 이렇게 증가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불편함이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옛날에 그거 생각이 납니다. 그 도청에 있었던 그 투자 관련 그 부서인데 일괄처리과라고. 일괄처리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사실 뭔가 개발 사업이든 뭔가 하나를 하려면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해야 되고 이걸 부서들끼리 조율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거를 한 부서에서 한 큐로 끝내준다. 그러니까 일괄처리과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지사에게 몰린 권한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자본 편의와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부작용이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그거랑 좀 약간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 역량을 기대했지만 제왕적 도지사 일단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뭐 행정에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풀뿌리 자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임관봉 이사님께서는 좀 아무래도 많은 얘기들을 좀 들으시니까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은 평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예, 전에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이전에는 우리 대정 지역이 남제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이 생기면은 맨 먼저 가는 게 이 군청을 찾아 민원을 그 해결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다이렉트로 이제 독청에 찾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민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원 해결이 더딘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책임성 있는 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민선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도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도의원에게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면은 그게 도청에 갔다가 다시 이 역으로 시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 행정 체제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도의장 협의회에서는 많은 그 일선에 있는 의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없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 광역 의원하고 도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한 군데만 치중되다 보니까 이 운면 지역은 이중적으로 더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혜택이 이제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이라든가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혹시 이장님 뭐 그런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마을에서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그냥 특별자치도 설러불라 해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뭐 이제 우리 우리 주변에 굉장히 밀접한 그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클린하우스가 이제 마을별로 처음에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다 보니까 이제 클린하우스가 마을 주변에 도로변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던져 투척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는 이 재활용 도움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은 재활용 도움센터는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분리수거가 안 되면은 들어올 수 없고 또 이제 이 건축 자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못 들어오게끔 딱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클린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에 낮 시간대는 사람들이 있다가 저녁 때 가버리면은 근무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갖다 놔버리죠. 갖다 놓고 또 이제 그 지역 사람들만 쓰레기를 버리면 좋은데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부러 와서 그 지역에 와서 버리다 보니까 거기가 아침에 되면 포화되고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민가도 있고 또 밭도 있다 보니까 바람 불면은 사람으로 막 날려다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그 불만들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게 이 기초단체가 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광역화로 그 쓰레기가 계속 이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초단체가 되게 되면은 기초위원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행정시인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는 시행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도 운영 자체를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민간 위탁 사무도 전부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뭐 국경일날 태극기 달기 뭐 이런 것도 전부 민간 위탁 사무인데 그것도 도지사가 직접 이렇게 협약의 주체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원리상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지방 정부가 있어야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쉽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창림 박사님, 행정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 도정이라든가 국정의 상위에서 봤을 때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거의 한 20년 동안 이런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 이게 좀 뿌리를 내렸다라고 보시는지. 당시의 균형 발전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는 그런 측면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의 어떤 효율적인 원활한 추진인데 그 원활한 추진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개발 중심,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떤 핵심의 근거로서의 그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좀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어떤 입지를 결정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중복을 해소한다든지 하면서 균형 발전을 좀 도모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쨌든 그 개발과 가치 맥락에서 국제자유 도시를 지향하는 철학도 많이 바뀌었고요. 단순한 어떤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맥락보다는 어쨌든 지역 주민의 그 밑바탕에서부터 이제 발현이 되는 어떤 그런 발전을 내생적인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전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균형 발전하고는 저는 결이 다르다. 현재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 개발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지역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선순환적이고 내생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 탑다운 형식의 중앙에서 어떤 입지를 결정하거나 하는 그런 균형 발전 어떤 그런 맥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제주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어쨌든 지역 주민이 어쨌든 참여에 기반한 그런 내생적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덧붙이면 어쨌든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세 개 권역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이거에는 균형 발전의 의미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결정 과정에는 뭐 인구라든지 세수 그리고 뭐 경제 규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이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지금 뭐 특별자치도 시대에서 제주시로의 쏠림 현상, 집중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제주시 내에서도 읍면동 간의 또 격차가 또 발생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생겨서 이제 건전한 이제 또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의 어떤 달라진 민심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이제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과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주도가 하자는 게 예전 특별자치 이전으로 그냥 단순히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씩 듣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돌아가자는 겁니까 지금? 돌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뭐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그런 표현이 뭐 회귀한다, 우리 흔히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한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게 새로운 모형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설치 또는 뭐 도입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고요. 일단 설치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용어가 설치이기 때문에 설치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왜 그런지는 그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시군 체제였는데 요즘은 이 군단위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향후에
어떤 경쟁력인 측면에 보면 그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성으로 보면 좀 약화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다 감안해서 아마 그 3개시 체제의 그런 부분으로 도민들이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그 3개시 체제에서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만의 어떤 제주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더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제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시군 폐지를 위해서 저희들 2005년 7월에 우리 전도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그 당시 했던 그 세대들은 지금 아마 중장년층이 네, 그렇죠. 됐을 것이고, 그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젊은 청소년 세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현재 우리가 특별자치도 18년이 지난 이후에 어쨌든 물론 투표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세대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현재 물론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중장년층한테는 분명히 좀 이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예전의 어떤 그런 기억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 부활의 의미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아까 우리 저 국장님이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주형이라는 어쨌든 표현을 쓴 것 자체는 새로운 의미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우리가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 그 당시에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저는 새로운 이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보여주는 맥락에서의 어떤 부활의 의미는 분명히 아니지 않는가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 도민사회 통합을 저해온 그 우리 그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 주민투표를 통해 이 종지부를 이제는 찍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이 우리 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장 협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내 172개 마을이 목소리를 다시 찾다는 건 겁니다. 부활이냐 도입이냐 설치냐 뭐 재도입이냐 뭐 이 부분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할 건지 아니면 그냥 현행 체제를 유지할 건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단어를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부활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초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입장에서는 또 뭐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그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민 사회의 분위기는 지금 정말 99.9도 정말 끓기 바로 직전에 끓는 점 바로 지금 앞에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고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제법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적응하시느라 굉장히 네 분 고생 많으셨는데요. 2부에서는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발랄한 이런 토크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